일단 요거는 제가 친구 한 명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받은 시험지라 따로 편집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운 것들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자, 말로만 해보고 조금 제가 보기에 이건 좀 뭔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 사실은 딱 5개 준비했어요. 5문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얘는요 뭐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죠. 자, 이 친구는 뭐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런 부등식 관련 문제를 저희가 본 적 있잖아요. 이런 부등식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걸 한 개 정해가지고 나머지를 세는 뭐 그런 전략 일보동 취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역함수 문제인데, 사실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이번 시험 때까지는 실제로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요, 그냥 구하신 다음에 도식을 같다라고 두시면 이제 A 값 구할 수 있고 FE도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이 문제는 어쩌면 똑같아요. 그냥 합성하고 역함수 구하면 됩니다. 뭐 합성도 할 줄 아실 거고요. 역함수도 구할 줄 아실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유리함수에서 진하고 대입하란 얘기죠. 그리고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1개 더 필요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F 인버스 어쩌면 똑같은 문제야. 바로 왼쪽과 같은 문제네요. 또 얘랑 같대요. 근데 특별히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그냥 그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가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어쨌든 첫 번째 페이지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이런 것들 아마 계산이 있을 거야. 계산을 좀 꼼꼼하게 보시기 바래요. 알겠지? 자, 5번 문제는요. 그냥 합성해서 또 역시나 같다라고 두면 그냥 문제가 풀립니다. 그냥 합성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2 올라가면 합성이 또 나와요. 그리고 합성은요 그냥 이번 시험 끝나고도 할 줄 알면 돼요. 그 이상 어렵게는 안 나올 거야. 아시겠죠? 합성해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6번 문제는 10가지 아이스크림 중에 4가지를 고른다. 근데 밑에 보시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즉 조합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순서가 중요했다면 순열 문제, 중요하지 않으면 조합 문제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7번 문제는 사실은 제가 준비하진 않았어요. 얘는 그냥 이제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함수인데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래요. 즉 여기다가 뭔가를 넣으면 약수의 개수가 나와. 그리고 여기 친구가 잘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약수의 개수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가 존재한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용에서 나오고 그걸 한 번 더 넣어서 한 번 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그냥 뭐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이제 그래프 관련 문제겠죠. 특히 4분면 묻는 문제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보시면 되고, 뭐 무리함수야 그릴 수 있으니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9번 문제가 이제 이번에 안 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도 말한 적 있는 이제 사전식 배열 문제야.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이란 거를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컴퓨터로 검색하니까 써본 적이 없잖아. 근데 예전에는 원래 우리가 사전이란 게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넘겨봤으면 대충 이제 이게 어떤 배열인지 아실 거야. 근데 사실 몰라도 쉽게 말하면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알파벳마다 크기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 기준으로 배열한 거고, 52번째까지 최대한 근처까지 가신 다음에 여기 친구처럼 최대한 근처까지 가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노가다 세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막 눈에 띄는 게 없어. 그치?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그래프를 주고 식 만들어봐.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래프 안에 보시면요, 점근선도 나와 있고요. 점근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 한 개. 0, -6을 지난다. 자, 문자가 3개인데 이렇게 식이 3개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다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자, 위에 올라가서 11번 문제 보시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운 모양 중에서 자, 함수라는 거는
뜻 어디에도 식이 한 개로만 돼 있어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 2개짜리 함수고요. 요것들 대입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표지판에다가 잘 넣으셔야겠죠. 마이너스 2는 밑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나온 거를 또 넣는 거고. 이제 특별히 이 문제는 이제 어쩌면 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원래 교과서 문제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아마 아시겠지만 뭐 얘가 있다고 치고 이제 원래 함수로 가실 건데 넣을 만한 곳이 2개 있단 말이지. 즉 여러분들은요, 이제 K의 범위를 나눈 다음에 위에 넣을지 혹은 아래에 넣을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아마 둘 중에서 한 곳이 모순이 생길 겁니다. 언뜻 봐도 위에가 모순이겠네요. 왜? 요게 된다는 거는 K가 마이너스 4인데요. 앞에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즉 여기가 아니고요. 밑에서 나올 건데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12번부터입니다. 자, 12번 문제. 자, 한번 읽어볼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시간이 막 빠듯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화면에다가 타이머를 띄워 놓을게요. 자, 한번 1분 정도 읽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맞은 친구는 이제 본인 틀린 걸 좀 풀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거니까. 근데 한번 맞은 친구도 한번 들어보시는 건 권장드려요.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혹시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한번 이거 맞은 친구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맞은 친구? 한번 채팅창에다가 나는 맞았다는 친구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가은이 맞았고 예나 맞았고 나은이 맞았고 세 친구? 자, 한번 나머지 친구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조금 이제 칸이 부족해 보이니까 화면에다가 띄워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제가 이번에 말한 적 있지만 분명히 함수 관련 문제, 경우의 수 문제가 한 개는 나올 거다 라고 말한 적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함수 관련 문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수업을 잘 배웠다며 어디까지 끊고 자, 어디까지 끊고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함수 관련 문제니까 이런 그림을 아마 그리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표현법인데 특히 정의역과 공역이 몇 개 없을 때는 이 화살표 그림도 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읽어보시면요. 요 자리가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돼. 어디가?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제 제가 이거 매번 말했었는데 뭐 해보고 싶어요? x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싶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x에다가 한번 1 넣어보겠습니다. 자, 1 넣어보시면 요런 식이 나오고요. 자, 요 식을 한번 이항해 보시면 즉 f1이 얼마다? 4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한 번 더 x에다가 2 넣어보시면요. 2 더하기 f2가 5보다 크다. 즉 이항해 보시면 f2가 3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자, 이제 느낌 오세요. 자, 규칙이 파악이 되면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아마 f3은요 2보다 크다.
F4는요 1보다 크다. F5는요 0보다 크다. 이런 조건들이 일단은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걸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걸 먼저 체크를 해와야 됩니다. 자, 이제는 사실 끝났어요. 이제 이 문제가. 왜냐면요. 어쨌든 이제 요거를 따라서 잘 피해가라는 얘기거든. 자, 여기 있는 1이 이제 화살표를 써야 되는데 요 1이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해 줘야 돼. 즉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5로만 가야 돼요. 즉 뭐 개수로 치면 한 개라고 쓸까요? 자, 마찬가지 여기 있는 2가 이제 화살표를 써야 되는데 요 조건 때문에 얘는 무조건 4 아니면 5로만 가야 돼. 즉 2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3은요 이 조건을 만족해 줘야 돼. 즉 2보다 큰 쪽으로 가야 돼. 그럼 3, 4, 5니까 3개 갈 수 있겠네요. 느낌 와? 얘는 4개, 얘는 5개가 되고 전부 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계산해 보시면 120가지가, 즉 120가지 조합이 생긴다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상 좀 어려워 보였지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냥 매번 말하지만 헷갈리면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더니 아 요렇게 가라는 거구나. 그 때문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갈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상 F5는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초 후에 다음 문제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나마 제가 항상 체크를 2가지 색깔로 준비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파란 색깔로 체크했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엄청 이건 말도 안 될 정도는 아닌데 충분히 틀릴만 하다. 좀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먹었다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한번 틀린 거 써보는 거야.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확인이 얼추 됐을 것 같아요. 뭐 풀이가 안 기니까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의 13번 문제는 체크를 안 해놨죠.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봤던 저희 수업 같이 들은 친구들이 저희 교사용 자료에 있던 그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소위 위치관계 문제라고 해서, 자, 집합으로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의 그래프와 무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밑에 보시면 이거를 만족한대요. 자, 교집합은 어쩌면 겹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교점이 여기 뒤에 써 있네요. 우리 친구한테 교점이 2개란 얘기예요. 즉 너네가 아는 소위 위치관계 문제입니다. 제 기억에 시험 보기 전날에도 직전 대비에도 이게 결국 정복이 안 돼가지고 질문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위치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문제로 파란 색깔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이 K가 움직여요. 즉 K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양은 고정인데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점이 2개가 되려면 뭐 매번 똑같죠. 판별식으로 경계점 하나, 그 출발점 대입해서 경계점 2개, 아마 요 사이다 라고 부등식을 세우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얘는 사실은요 원래는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지, 많이 풀다 보면 이 정도는 이제 기본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14번 문제는 소위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사정을 봐준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워지며 어떤 관계를 모르는 2개를 줘가지고 나눠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쭉쭉 칠하시면 돼요. 대신에 색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 1원칙, 이제 웬만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영향력이 큰 것부터 칠해라.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15번 문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뭔가 풀려있네요. 제가 수업 전에 미리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알아봤어요. 출처 같은 게 있을까? 책들 출처가. 이게 이제 아마 과거에 수능 기출 혹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였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나름 유명한 문제인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요 근래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은 저희 교재에서는 본 적 없는 일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여기 가은이는 맞춘 거네요. 자,
일단은 한번 설명 드려볼 테니까 얘는요 사실 진지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은 진지하게 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시험이 끝나고 왔는데 그래도 한번 틀린 걸 보긴 봐야 되니까 한번 평가를 좀 하자는 거지 막 진지하게 파고들 시간은 없어요.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위에 보시면 fx 함수가 나와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해요? 합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교과서에 제가 알기로 함수 관련 문제 맨 뒷문제인데 이거 혹시 19했던 기억나세요? 이 문제. 그 교과서 문제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약간 이런 스타일의 어떤 식구하는 문제를 저희가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얘는 어쩌면 그걸 한번 해본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며 어떤 규칙성 같은 게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요, 요 두 식을 일단은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 번 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사실 n번인데 뭐 여러 번 합성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G2일 때는 어쩌면 이제 두 번 합성이겠죠. G3는 n자리 3이니까 세 번 합성. G9는 9번 합성. 즉 9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보통 이제 제가 말했지만 숫자가 커지면 수학에서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두 번 정도는 교과서 문제야. 두 번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이제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사실은 원래 그래서 합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했어요. 자, 저희 교과서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렇게 뾰족한, 다시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저 위에 있는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어떤 f라는 이 친구를 다시 이 친구한테 합성해야 돼. 다시. 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위에다가 써드릴게요. 얘를요, 다시 이렇게 합성을 해야 돼. 합성을. 자, 넣을 건데, 자, 넣을 때는 뭐를 주목해라? 사실은 이제 치역을 보셔야 돼요. 치역. 근데 0부터 1까지의 치역이 보시는 것처럼 0부터 2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0부터 1, 1부터 2로 쪼개지기 때문에 자, 실제로 요 EX를 여기 둘 다 넣어줘야 돼요. 둘 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식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즉, 첫 번째 식은요. EX를 위에다가도 넣고 밑에다가도 넣어서 자, 넣으실 때는 뒤에 있는 범위에도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사실상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도 위에다가도 넣고 밑에다가도 넣어서 이렇게 합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교과서 문제입니다. 합성은요. 역시나 이렇게 위에다가도 넣고 밑에다가도 넣고 4 빼기 2x 2야. 물론 얘를 이제 좀 더 간단히 해야겠죠.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파란 색깔은요. 양쪽에 2 나누시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2 나누시면 요렇게 될 겁니다. 2분의 1. 자, 밑에 있는 식도 2를 나누시면요. 자, 2를 나누시면요. 자, 어떻게 된다? 2분의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4를 뺀 다음에 또 역시나 2를 한번 나눠보시면요. 자, 요 식은요. 천천히 해볼까요?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 마이너스 2 나눠보시면요. 자, 이 친구는 2분의 3보다는 이상. 이렇게 되고요. 밑에 있는 친구는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보시면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얘도 한번 간단히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8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거 간단히 해보시면요. 어이구. 얘는 뭐죠?
마이너스 8 더하기 4x니까 4x 빼기 4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필기할 때 사실 뭐 이거는요 제가 마지막에 쓰는 것만 그냥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맞겠죠? 잠깐만요. 1 넣으면 여기 2분의 3 나오면 10 나오고 2분의 3 나오면 뭔가 계산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밑에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x 빼기 4가 맞네요. sorry. 빼기 4가 맞네요. 요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그린 함수를 한번 그려볼 차례입니다. 얘는요 식이 4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약간 규칙성 냄새가 난다는 거야. 자, 얘부터 그려야겠죠. 자, 0부터 2분의 1까지는 자, 이렇게 2분의 1 넣으면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 넣으면 여기서부터 1 넣으면 0까지. 자, 뾰족한 거 하나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얘가 세 번째예요. 얘를 그려보시면 0부터 또 2까지. 그리고 여기부터 2까지.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지금 이게 뭐다? 합성을 두 번 한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규칙이 조금 느껴집니다. 한 번 했을 때는 원래 함수 f는 저렇게 0부터 2까지 한꺼번에 가는 뾰족한 모양인데 두 번 했더니 저게 딱 절반으로 쪼개지면서 뾰족뾰족해지네요. 그럼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이어서 써볼까요? 그럼 세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 한번 이제 간단히 그려볼게요. 그럼 세 번 합성하면 이 문제는 어쨌든 규칙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9번 하는 얘기가 아닐 거니까. 자, 세 번 해보시면요. 좀 칸이 좁아가지고 제가 짧게 썼는데 그냥 여기 쓸게요. 세 번 하면요. 자, 일단 1과 2가 경계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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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이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 아하. 그럼 이제 4번 하면 이게 지금 합성을 3번 한 그래프예요. 4번 하면 이제 뾰족한 게 8개 생겨요. 사실상 거듭 제곱으로 커져요. 처음에가 이제 1개, 그 다음에 2, 2개,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3제곱, 그 다음에 2의 4제곱. 이제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뭐다 어쨌든 이제 합성한 거에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자, 여기 GN이란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들이랑 여기 있는 이 친구의 교점의 개수가 GN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G2. 자, G2니까 N자리에 2가 들어갔거든. 자, 요 함수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G2는요. 요 함수에서 누구랑? Y는 X랑 교점의 개수인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Y는 X는요. 0,0을 지나고 2,2를 지나요. 요렇게 선 그으시면 교점 몇 개 보이세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요게 G2인 거예요. 즉 저기 있는 두 번 합성한 그래프랑 Y는 X랑 교점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간단히 그려보시면 교점이 4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얘는 교점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표시한 거고 이게 교점이겠죠. 요렇게. 그럼 자, G3는 한번 채팅창 써볼래요? G3는요. 교점 몇 개일까요? G3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얘랑 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교점 몇 개예요? 해보시면. 한번 나온 친구 한번 채팅창에 도와줄래요? 몇 개 나오세요? 저 밑에 있는 연두 색깔이랑 저기 제가 그린 Y는 X랑 교점 몇 개예요? 8개 보이세요?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겨요. 그리고 혹시 규칙성 보이세요? G2일 때는 4개, 즉 2의 제곱.
G3는 8개, 2의 3제곱. 그럼 G9는 안 구해봤지만 2의 9제곱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랑 얘를 전부 다 더한 거를 구하는 문제니까 다 더해보시면 정답이 몇 가지 나온다? 524가지가 나옵니다. 정리해보세요. 이 문제는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이제 금방 푼 이유가 이제 어디선가 풀어본 기억이 나가지고, 사실은 딱 보자마자 이제, 어쩌면 저도 이 두 번째 그래프까지는, 그러니까 합성 두 개 한 것까지 간단히 그려봤었어요. 좀 빠르게. 근데 그려봤더니, 모양이 좀 나름의 어떤 규칙성이 있네. 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럼 세 번째 모양은 저런 모양일 거고, 가 되었고, 실제로 그 다음은 이제 위치 관계. 교점 몇 개냐 물어봤길래 실제로 이제 저 보라 색깔 선을 그려본 거예요. 그려봤더니 G2는 4개에서 만나고요. G3는 밑에는 연두 색깔 8개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규칙이 보이잖아. 2의 제곱, 2의 3제곱. 그럼 G9는 2의 9제곱이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 문제가 5번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아마 맞춘 친구들은 좀 소위 좀 고난도 교재를 그래서 원래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거기서 한번 본 적 있는 친구들은 맞췄을 겁니다. 알겠죠? 잠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좀 고난도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없는 게 아닌데 뭔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확실히 온라인 수업은 원래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이게 뭔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거라도 뭔가 시간이 걸려. 그래서 뭔가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장 갈게요. 요게 일단은 첫 번째 하드한 문제입니다. 알겠지? 간단히 필기해봐, 간단히. 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16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두 번째 하드한 문제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제가 뭔가 혼자서 막 논 흔적이 보이는데, 자, 이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후에 한번 해볼 거고요. 혹시 이 문제 풀어서 맞은 친구 있을까요? 풀어서? 자, 한번 그럼 같이 해볼 건데, 자, 이 문제를 푸시려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거 하나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시려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자, 한번 필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도구가 필요하다는 밑밥 까는 것부터가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좀 쉬운 문제는 그냥 보면 풀리는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GX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필기하고 저는 지울게요. 여러분들 한 필기를 간단히 해봐. 자, 첫 번째는요. 자,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아이템. 첫 번째는 절대값 관련 한 가지 상식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명제에서 절대부등식 하면서 절대값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들은 적 있으실 건데, 자, 어떤 상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이제 A를 그러면 양수라고 할게요. 자, A를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자, A 곱하기 절대값 B는요. 요렇게 여러분들 합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 사이에 빠진 게 뭐냐면 사실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하자면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 쟤랑 같은 게 그러면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요거를 배운 적 있을 거야. 사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A가 양수일 때는 안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절대값 안쪽으로. 요걸 먼저 체크를 할게요. 한 개. 곱하기는 가능해요. 곱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이제 얘는 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는 별표 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요. 결국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금 절대값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있단 말이야. 자, 이거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 사실은요 제가 뭐 절대값 문제랑 항상 똑같다 범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그냥 사실 공식처럼 암기할 겁니다. 공식으로 암기. 자, 지금부터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소개해 드릴게요. 순서를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린 순서는요 첫 번째 일단은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얘를 그립니다. 그냥 원래 함수 f를 그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린 거를 어떻게 x축 위로 접어 올리시면 돼요. 자, 원래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제 그린 것 중에 x축 밑으로 삐져나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x축 위로 접어 올리시면 저 친구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쌤 왜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왜요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절대값 문제 풀 때 기본 풀이가 뭐냐면 절대값은요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우는데 이 함수가 그냥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나올 때는 저 자리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음수일 때 라고 배웠는데 어쩌면 이제 요거를 빠르게 고찰한 게 이거예요. 봐봐. 여러분 사실은요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고 했잖아. 봐봐. 굽이 피거나 필기하자면 지금 여기가 X축 위에요. X축 위. 0보다 큰 쪽이니까. 즉 0보다 큰 쪽은요. 보시는 것처럼 안 건드려요. 그냥 있어. 근데 여기 밑에가 어쩌면 0보다 작은 쪽, 즉 X축 아래예요. 그리고 X축 아래는 보이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잖아. 이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억은 나야 돼. 지지난번 시험 범위인 대칭 이동. 얘가 지금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접어 올린 거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란 거는 음수를 양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X축 밑에 있는 음수들을 올려서 양수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대로 접어 올리니까 당연히 크기는 안 바뀌어요.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대칭으로. 어쨌든 이거 두 개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간단히 필기해 보세요. 이 2번은 고2 때 많이 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값 씌워져 있는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는 원래 함수를 그리고 두 번째는 걔를 접어 올리시면 절대값 함수가 그려집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하던 순서를 빠르게 고찰한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이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를 제가 옆으로 빼놓을까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옆으로 빼놓고 저는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정할게요.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맞고 이제 요 두 개를 할 줄 알면 이제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쨌든 읽어보시면 원래 함수 f가 나와 있어요. 자, 원래 함수 f는 보시는 것처럼 유리함수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g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new 요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멘탈이 나갑니다. 심지어 뒤에 보시면 그래프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듣고 이해해봐. 자,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요 그릴 건데
결론적으로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 땀 한 땀 G라는 그래프를 그려갈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릴 거는요, 제가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는요, 얘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상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얘랑 같은 말은요, 자, 2분의 1은 양수거든요. 즉, 이 2분의 1을 절대값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은 말인 거 동의하세요?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fx가 나와 있단 말이지. 즉, 이 자리에다가 fx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다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만 쓰겠습니다. 딱 방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랑 분모랑 한번 약분되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는 방법을 제가 방금 상식 두 번째로 소개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안에 있는 알맹이, 즉 유리함수는 그릴 줄 알잖아. 유리함수를 먼저 그린 다음에 x축으로 접어 올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른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자,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안에 있는 유리함수를 먼저 그립니다. 자, 점근선 빠르게 체크하세요.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1.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푸실 때는요, 절편도 체크할 겁니다. 자, x절편은 y값이 0일 때 x축과 만나는 점. 선생님, 얘는 보통 체크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이제 쟤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 그리고 자, y절편, x값이 0일 때 y값이 2. 즉 이제 여러분들이 다을동 말동 그리시면 되겠죠. 다을동 말동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거는 그냥 유리함수가 아니라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유리함수란 말이지. 그리고 얘는요, 어떻게 그린다고요? 얘는 어떻게 그린다? x축 밑에 있는, 지금 누구를? 지워버렸네. 얘를 x축 위로 접어 올리셔야 돼요. 자, 상상돼? 그대로 딱 접어 올려 보시면요, 얘가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일단은 지금 제가 뭐 그린 거냐면 gx를 다 그린 게 아니야. gx 안에 있는 저 검정 색깔 부분만 그린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gx 안에 있는 검정 색깔 부분만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그림은요, 조금 더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는 그린 거잖아. 여기 뒤에 보시면 누구?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어떤 자리냐면 평행 이동 자리입니다. 어디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누구를? 얘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란 얘기예요. 상상돼? 지금부터 여기 제가 그리는 검정 색깔 있지? 얘를요, 통째로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통째로 들어서 밑으로 4칸을 움직일 겁니다. 자, 움직일 건데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유리함수는요, 항상 점근선을 먼저 움직이면 편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점근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원래 y는 1이었잖아. 그 얘를 밑으로 4칸 내리시면요, 어디로 간다? 아마도 y는 조금 더 현실성을 위해서 조금 더 내릴게요. y는 마이너스 3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 점근선은 안 바뀌겠죠. 이 점근선은 어차피 x는 마이너스 2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안 바뀝니다. 여전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점을 움직여 볼게요. 자, 이 점은요, 밑으로 4칸 가야 돼. 느낌 와? 밑으로 4칸 움직이시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갈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요 점은요,
그래서 제가 절편을 찍어 놓은 거예요. 쟤네들을 좀 포인트 삼아가지고 옮기려고. 이 0,2를 밑으로 4칸 내리시면 어디로 간다? 0,-2로 갈 겁니다.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내려봐. 그대로 내리시면요. 요렇게. 자, 검정 색깔을 그대로 내려보시면요. 어떻게? 요렇게. 한 땀 한 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2번을 그린 거예요. 다시 이 문제는요. GX를 그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못 그립니다. 좀 한 땀 한 땀 가야 돼요. 안쪽부터 점점 나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앞으로 이제 고2 올라가도 종종 할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쩌면 제가 수업 시간 말하는 분석을 하는 분석. 얘가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막 분석하는 중인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는 뭐다? 바깥에 있는 쟤를 그릴 차례야. 즉 어쩌면 위에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쩌면 바깥에 절대값만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X축 밑에 있는 게 다 접어 올라옵니다. 자, 지금부터 파란 색깔을 접어 올릴 겁니다. X축 위로 전부 다. 자, 그 밑에 있는 점근선도 접어 올라오겠죠. 어디로? Y는 3으로. 항상 점근선 먼저 움직이세요. 그리고 자, 상상돼. 자, 밑에 있는 친구, 자, 요 부분을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어쩌면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접어 올리실 거예요. 얘를 한번 접어 올려 보시면요. 어떻게 된다? 아마 요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X축 위에 있던 것들은 가만히 두시면 돼요. 요렇게. 자, X축 원래 위에 있던 것들은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친구도 어떻게 돼? 접어 올라온다라는 거야. 어디까지? 느낌 와? 여기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도 아마 4까지 올라올 겁니다. 즉 이 점을 찍고 항상 점을 먼저 찍으면 그 다음 그리기가 편해집니다.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 점근선에 또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이 빨간 색깔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검정색이랑 파란색은요 가는 과정이었고 요게 이제 실제 문제, 요게 GX입니다. 요 빨간 색깔이 GX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얘랑 누구랑? Y는 K. 자, 얘는요 요렇게 가로 모양의 직선이거든. 얘랑 이렇게 이제 쭉 쟤를 움직여 보시면요 뭐가 있다? 교점이 3개인 데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랑 물어볼까요? K가 언제 교점이 3개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이제 쭉 내리다 보면요. 자, 하나 보여줘? 요때는 교점이 2개지. 2개지. 내리다 보면 이제 교점이 3개일 때가 있어요. 포인트가. 자, K가 언제예요?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사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 다음에 위치관계 문제예요. 이제 움직이면서 그때 K가 있을 거란 말이지. 언제일까요? 자, 한번 도와줘 여러분들. 이제 다 왔어요. 자, Y는 K를 움직이다 보면요 교점이 3개인 게 있다는 거야.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3개인 포인트는 딱 2군데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때. 자,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교점이 1개, 2개, 3개인 거 보이세요? 즉 K가 4일 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한 번 있냐면 요때 점근선일 때도 교점이 3개예요.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선생님 여기 끝에서는 안 만나나요? 점근선의 뜻이 뭐야? 절대 못 만납니다. 저기서는요. 마찬가지 여기도 절대로 못 만나서 여기가 딱 또 교점이 3개일 때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점이 3개일 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2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7이 됩니다. 정리해보세요. 어렵죠? 선생님이 약간 작정하고 내신 문제고, 근데 아마 이런 문제도 아마 출처는 보통 뭐 모의고사라던가 뭐 그런 기출 문제에서 아마 발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요런 게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이야. 수능 스타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하시려면요. 한 번 더 말로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바깥에 있던 2분의 1을 절대값 안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상식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절대값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리는 순서는 원래 거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접어 올리시면 돼요. 접어 올린 다음에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다 보면 마지막에 gx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실 때 보시는 것처럼 이번 문제는 특별히 절편을 좀 잘 이용해야 돼. 그 절편을 정확히 체크를 잘 해줘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고, 이번 문제는 정확하게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교점이 3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알겠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객관식 뒤에 있는 두 문제가 어려웠어요. 아마 거기서 멘탈이 한번 딱 나갔을 겁니다. 아, 뭐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 16번 문제. 자, 확인 끝났으면 자, 오른쪽에 단답형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확 쉬워져요. 그치? 자, 단답형 1번은요.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놀이기구 중에서 3개를 탈 건데 타는 순서를 고려해서 아하, 순열 문제구나. 순서가 중요하구나. 그냥 바로 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밑에 있는 단답형 2번 문제는 지난번 시험범위지만 제가 오늘 복습 자료에도 준비했지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동은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고2 올라가면요. 이동은요. 그냥 숨 쉬듯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얘가 원점을 지난다. 대입하란 얘기죠. 그러면 A 값 나올 거고 뭐 쟤는 풀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이 단답형 3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파란 색깔 문제예요. 원래는 빨간 색깔로 준비했다가 제가 필기해놨죠.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파란 색깔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 시간 드릴까요? 아마 시험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됐으니까 한 30초 드려볼게요. 좀 이따가 클래스룸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만약에 정쓰기 거시기 하면 제가 필기한 거라도 비슷하게 해보세요. 뭐 세부적인 건 필기 안 하더라도 큰 틀 정도는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제는 어쩌면 이제 그냥 온라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참여를 안 하시면요, 이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성적은 등가 교환입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뭔가 좀 약간 쫄았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읽어볼게요. 자, 오랜만에 나온 집합기호. 이런 걸 저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매번 말하지만 조건제시법은요. 생각보다 보기가 불편해요. 위에다가 간단하게 원소 나열을 해보세요. 자, n을 모아놨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n이래요. 즉 쉽게 말하면 집합 S에는 1부터 10까지 들어있다 라고,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이제 쓰는 게 좋아. 너네가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X는요 요거의 부분 집합이래요. 여기다가 한 번 더 필기하겠습니다. 이게 부분 집합이라는 기호인데요. 어쨌든 부분 집합이라는 말은 X라는 식은 1부터 10 중에서 몇 개를 골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사실 뭐 이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Y라는 친구는 감사합니다. 원소가 3개입니다. 0, 1, 2.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함수를 만들 거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또 화살표 그림을 그려봅시다. 선생님 X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X는 안 쓸 거예요. 뭐 이렇게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 X에는 뭐 1부터 9 중에서 뭐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뭐가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뭔지 몰라요.
일단은 그렇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요.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힌트를 줘야 돼. 아직 너무 부족해요. x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자, 뒤에 보시면요.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자, 이 fn은 함수인데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래요. 자, 뭐 해보고 싶어요? n에다가 한번 1부터 10까지 한번 넣어보고 싶나요? 자, n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2 나누기 3의 나머지는 2겠죠. n에다가 2 넣어보시면요. 4 나누기 3의 나머지 1이겠죠. n에다가 3 넣어보시면 6 나누기 3의 나머지 0이고요. 느낌아 4를 넣으시면 나머지가 또 2가 나와요. 5를 넣으시면 나머지가 또 1이 나와요. 6을 넣으면 나머지가 0. 즉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어쩌면 아까에 이어서 항상 수학은요 몇 개 넣어보라고 했잖아. 제가 아까 함수 관련 문제도 몇 개 넣어봤어요. 그냥 뭐 잘 느낌 안 와가지고 이런 거구나. 즉 이제 정리하자면 1, 4, 7, 10은 다 2로 가고요. 2, 5, 8은 1로 가고요. 3, 6, 9는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를 보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 fn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써놨죠? 제가 이번에 이제 얘는 요번 시험 때까지는 중요했던 그 문제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이제 왜 나왔냐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가 결론적으로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리가 막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 함수가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돼요. 자, 거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x가 뭔지 몰라도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개구나. 즉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x가 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3개예요. x가 4개인 순간 1대1 대응함수가 절대 못 돼요. 다시 x가 더 작으면요. 2개이면요. 이것도 안 돼요. 즉 어쨌든 1대1 대응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x의 원소가 3개라는 거예요. 3칸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안 돼요. 즉 전부 다 골고루 어떤 친구는 0으로 가면 이렇게 골고루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두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다가 F1은 2로 가고 F2는 1로 가고 F3은 0으로 간다는 걸 체크해놨잖아.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골라야겠네요. 어떻게? 자, 끝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개씩 다 가야 된단 말은 요게 한 개씩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2로 갈 수 있는 게 후보가 4명이나 있어요. 1도 2로 가고 4도 2로 가고 7도 2로 가고 10도 2로 가. 이 중에서 한 개만 필요해요. 다시 이 중에서 한 개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왜 C 쓰는 거예요? 순서는 정해져 있거든요. 너네가 1을 골라주면요. 무조건 1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사실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뽑아만 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1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3개 중에서 한 개만 뽑아주면 돼요. 1로 누가 갈지만. 마찬가지 이 3개 중에서 한 개만 뽑아주시며 한 개씩 뽑힌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화살표는 자동으로 갈 거면서 1대1 대응이 완벽하게 만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이 이겁니다. 함수가 몇 개냐? 요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즉 계산해 보시면 36개가 생긴다. 정리해 보세요. 근데 얘는 이제 파란 색깔 체크한 이유는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생각보다 좀 할만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할만하다고 느끼시려면 이제 그런 따라가는 걸 잘해야겠지. 시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잘해야 돼. 사소한 것들을. 알겠지? 자, 한번 정리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거 일단 저희 반 친구들은 오늘까지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 그 과제 제출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쓴 거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풀이 과정을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뭐 그대로 뺏겨도 괜찮으니까 일단 뭔가를 좀 쓰면서 들으세요. 아마 또 지금 몇몇 친구들 대충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인 만큼 다니는 동안만큼 열심히 하세요. 너무 돈 아깝잖아. 그치? 자, 자, 단답형 3번입니다. 자, 마지막에 단답형 4번 한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어려운 게 딱 거의 두 개 나왔어요. 아까 그 문제랑 세 개 정도? 아까 이 문제랑 이것도 사실 어려운 편이죠. 이 문제랑 그리고 마지막이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역시나 어디가 어렵다? gx라는 함수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 gx를 어떻게 일단 그려야 되는데 또 뒤에 써 있잖아. 어쩌면 아까 설명한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gx를 그려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 문제도 gx가 이렇게 생긴 바람에 어려웠어요. 이게 뭐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gx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역함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원래 함수도 a라는 문자가 들어있고 또 오른쪽에 막 범위가 이런 경우래.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를 말하는 건지 뭐야 이게 지금. 이건 또 뭐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사실 마지막 문제거든. 멘탈이 이미 나간 거야. 이거 그냥 못 풀겠다. 아마 이래서 이제 못 푼 친구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또 역시나 모의고사 기출 30번 문제입니다. 제가 정확히 번호도 알았어요. 이게 30번이 나오는 문제로 보통 이제 수능이라던가 모의고사에 30번 문제, 객관식과 주관식 맨 뒤에 문제는 보통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려운데 어쩌면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그냥 혼자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매번 말하지만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최대한 한번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은요, x가 이렇게 정의된, 이게 정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일종의 가위를 준 거예요. 즉, 그리신 다음에 이 이상만 보겠다라는 거야. 자, 간단히 fx를 혹시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끊고 저라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문제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어쨌든 그나마 쟤는 2차 함수니까 만만하잖아요. 그치? 자, fx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2차 함수는 중3 때 배웠고요. 자, 1학기 때도 배웠어요. 자, 꼭지점 2, a분의 3. 그리고 이제 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래 자, a가 요거기 때문에 일단 얘가 양수야. 즉 얘가 양수란 말은 아래로 블록인데 2 이상만 본다고 했으니까 오른편만 여러분들은 간단히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제가 뭐 한 거다? 원래 함수 fx를 그린 겁니다. 원래 함수를.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어서 우리는 gx란 걸 그려야 돼요. 근데 gx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즉 이 원래 함수도 어쩌면 우리가 좀 쓰긴 쓸 거야. 쓸 건데 그럼 이 역함수를 이제 두 번째 얘를 그릴 차례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얘는 중요한 내용이야. 이번 시험 끝나고도 내가 몇 가지를 외워라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원래 함수랑 f 인버스는요. 이게 약간 필요한 상식이죠. y는 x의 대칭입니다. 이걸 좀 이용할 거예요. 다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요. 요거의 대칭이거든. 즉 저희가 지금 원래 함수를 그려놨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y는 x만 빠르게 그리시면요. 얘를 접으면 돼요. 거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제 욕구가 생겨요. 이제 여러분 이거 그릴 건데요. 이제 이걸 이해했다면 사실은 미니게임처럼 얘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봐봐. 지금 얘가 x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2인 게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디 있을까요? 즉 우리가 비교할 거는 과연 a분의 3보다 2가
쉽게 말하면 2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욕구는 얘를 이제 알아야 좀 대충 그리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얘를 실제로 알 수가 있다. 뭐를 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친구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a분의 3이니까요. 자, a분의 3이니까요. 양쪽식을 역수치하시면 한 가지 상식인데요. 양수끼리는 역수치하면 부등호 바뀝니다. 그리고 양쪽에 3 곱하시면요. 보이세요? a분의 3이 뭔지 몰라도 2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즉 2보다 작다고 치면 2가 아마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y는 x니까 0,0 지나겠죠. 즉 여러분들은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선을 그리시면 돼요. 요게 y는 x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그릴 수 있다? 역함수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fx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접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약간 센스가 없었네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좀 필기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y는 x를 연두 색깔로 그릴게요. 제가 위에서 역함수를 파란 색깔로 하기로 했거든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검정 색깔을 그대로 한번 접어보시면요. 느낌 와? 요 점도 접힐 거란 말이지. 어디로? 1로 가겠죠. 그리고 센스 있게 얘는 아마 a분의 3일 겁니다. 즉 2, a분의 3이 a분의 3, 2로 접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대칭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역함수를 그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래 함수를 그리는 거고, 두 번째는 역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이제 gx가 어쨌든 요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이 두 개 중에서 골라 먹어야 되는데 어디를 고를지가 뒤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어디를 고를지가. 자, 위에 있는 원래 함수를 고를 때는, 즉 다시 검정 색깔을 고를 때는요. 보이세요? 역함수가 원래 함수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우리가 1학기 때 부등식의 크다를 위에 있다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잖아. 즉 역함수가 더 위에 있는 쪽은 검정 색깔을 쓰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 라인 보시면요, 요 라인은 지금 역함수가 더 위에 있지. 요 때는 검정 색깔 원래 함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즉 그걸 이해했다면요. 자, 이제 자, gx를 제가 빨간 색깔로 쓸게요. 여기까지는 요 원래 함수를 써야 돼요. 자, 지금 요 빨간 색깔은 제가 gx를 그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역함수를 쓸 때는요, 반대로 원래 함수가 더 위에 있을 때야. 그리고 느낌 와. 요 때부터는 밑에 있는 역함수를 써야 돼요. 요게 이 함수에서 말하는 gx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이제 gx를 여러분들이 각각을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냐에 따라서 누구를 쓸지를 고르겠다라고 생긴 그런 함수예요. 어렵죠. 어렵죠. 이런 해석부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자,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파란색과 검정색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쩌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 문제를 끝낼 겁니다. 요 gx 가지고. 알겠죠? 자, 살짝 내려서 위에는 이제 사실 크게 관심 없고요. 여기 있는 친구를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제가 좀 밑에를 좀 써야 돼서 여기를 조금 연장할게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갑자기 어떤 주연급 조연이 한번 등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gx의 그래프와, 자, 빨간 색깔 보시면 돼요. 누가? 얘가. 자, 이번 문제 조연입니다. 얘가. 이제 얘도 그리면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얘는 1차 함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우리가 모양은 알고 있어요. 대신에 얘를 모른다는 거는 매번 똑같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로 내려만 가요. 더 올라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제 얘를 그리다 보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리면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즉 이제 얘가 이제 그리다 보면 교점의 개수가 생길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한테 뭔가 힌트만 줘. 이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와서 뭐가 됩니다. 자, 한번 힌트를 받아올 건데요. 저는 사실 혼자 풀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가 어쩌면 저는 혼자 풀 때 이 HN을요. 그냥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란 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요. 교점의 개수가 보여요. 만약에 자 이런 그림이면요.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 즉 한동안 계속 한 개야. 한 개이다가 언제? 순간적으로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돼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요. 교점이 세 개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다가 언제까지? 사실상 요때까지가 교점이 3개예요. 3개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약간 미세하게 요렇게 지나면 2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한 개인데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쨌든 요렇게 조사가 돼.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제 1, 2, 3 자연수 1, 2, 3이 어딘가 있을 건데 자, 이 관계가 뭐냐면요. H1과 H3은 똑같았는데요. 이미 여기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게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즉 뭔지 몰라도 아마 여기가 n이 3 여기가 아마 n이 1인 게 일단 들어있을 거예요. 요 라인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시면 2가 있는데 H2가 얘보다 더 크대요. 여기겠죠. 실제로 더 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조사를 먼저 하고 그냥 얘를 넣은 식으로 접근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요, 요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자, 이 문제 이제 요 자리가 완성이 돼요. 자, 끝내보겠습니다. H2는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개가 됩니다. 3개. H3은요, 교점의 개수니까 여기 보시면 2개가 되고요. H4는 느낌 오세요? H4는 여러분들 사실상 요 자리에서 발생이 돼요. n이 4일 때. 사실은 여기가 요 자리가 n이 3일 때거든. 딱 요 때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는 순간 교점이 1개가 돼요. 그래서 3개, 2개, 1개가 되고 이 문제를 끝까지 괴롭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해올 줄 알아야 돼요. A라는 거. 자, 이 A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구할 겁니다. 즉 n이 3일 때로 가셔가지고 자, n에다가 3 넣어보시면요. 자, n에다가 3 넣어보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은 y는 x 빼기 3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요 1차 함수랑 여기 있는 2차 함수랑 접한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기억나? 보통 접한다 문제는 연립한 다음에 이어서 가는 판별식 문제로 구하는 거예요. 자,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위에 있는 원래 함수랑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함수랑 연립을 합니다. 이게 1랩에도 좀 간단히가 되는 게 양쪽에 a를 곱하시면요. 왼쪽에서 a가 다 사라지고요. 오른쪽은 ax 빼기 3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7 더하기 3a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판별식이 0이다. 식을 세워보시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 자료에 판별식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8a 마이너스 4a 더하기 16 빼기 12가 돼가지고 인수분 해보시면요. a 값이 2개 나옵니다. 뭐랑 뭐 나와요? a 값이 6 또는 마이너스인데 선택의 순간 맨 위로 올라가시면요. a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즉 여기서 6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가 6이라서 다 더하시면 정답이 12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조금 줌아웃 할까요? 보이세요? 자, 조금 줌아웃해서 자, 한번 필기를 간단히 해볼 건데 좀 어렵네요. 어렵고 이제 사실 이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 따라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따라갔어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뭐 과거에 제가 아마 수능 기출 풀 때 한번 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그냥 뭐 저도 오랜만이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쭉 따라갔는데 이제 제가 풀면서 느낀 거야. 아, 이거 좀 어렵네 이거. 애들이 어떻게 푸는 거지? 그 솔직히 이 문제 맞춘 친구는 그냥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맞출 거예요. 시험 전에 한번 풀어봤다. 그럼 맞출 만한 문제인데 어쨌든 좀 어려운 문제가 맞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필기해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아까에 이어서 gx라는 함수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야. 아까 전에는 절대값으로 이번에는 막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섞은 함수인데 조금 더 체감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문제고 마지막에도 이제 위치 관계로 가가지고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걸 너네가 힌트로 받아와가지고 요럴 때구나 추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A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근래 많이 했던 접한다 즉 연립한다면 판별식이 0이다로 가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간단하게 필기해 보시고 자, 지금 시간 55분인데요. 좋다. 10분까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10분까지 쉬었다가 저희 반 친구들은 간단하게 좀 상담을 진행하고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틀린 거 확인해 보시고 제가 오늘 드린 수업 자료를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제가 순영쌤한테 요거 해달라고 그대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할게요.